엉덩이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근육과 뇌의 팀워크가 아직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잘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복합관절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서 선피로를 주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킹입니다. 오늘은 힙 운동을 해도 힙에 잘 자극이 안 오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의 약한 자극만 느껴진다거나 보다 더 극대화된 힙의 자극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척추를 기둥으로 써라. 두 번째는 스위치를 먼저 켜라. 세 번째는 텐션을 유지하라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왜 초보자분들이 엉덩이에 좋다는 운동들을 했는데 엉덩이에 자극이 안 가는지 그 이유를 뇌와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저희 기본적인 힙 운동 세 가지 덩키킥, 힙스러스트 그리고 중등근에 좋은 사이드 레그레이즈 세 가지 동작을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법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엉덩이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힙의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이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 척추를 기둥으로 써라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어떤 움직임 패턴이 엉덩이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동작이라도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게 하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척추, 몸의 기둥이죠. 이 척추를 정말 기둥처럼 스테이블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둔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점진적 과부하를 해줘야 되고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형태의 운동들을 해줘야 힙이 크게 발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 적절한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척추를 기둥으로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쓰고 고관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라는 이론에서는 각 관절이 정해진 역할들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엉덩이 근육의 가장 중요한 관절이 고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 이런 관절들은 가동 관절이라고 해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 허리에 있는 요추라든지 무릎 같은 관절들은 스테이블한 관절, 즉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형태로 있어줘야 우리가 좋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관절을 움직이기보다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로 허리를 구부려서 앉고 이런 나쁜 자세들 때문에 고관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힙힌지라는 자세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힙힌지 자세를 어떻게 익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힙스러스트를 알려드릴 때 이걸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기둥으로 스테이블하게 쓰고 고관절을 잘 활용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힙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위치를 먼저 켜라예요.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엉덩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린 자세나 선 자세에서 엉덩이를 조이려고 할 때 엉덩이가 조여진다면 여러분들의 엉덩이 근육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특히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조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의 스위치를 먼저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체 운동이나 힙 운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절들이 참여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엉덩이를 타겟한다고 하면
엉덩이에 먼저 선피로를 좀 주고 스위치를 좀 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의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위치를 켜줘야 되고요. 또 엉덩이를 발달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복합관절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충분히 엉덩이 근육을 선피로를 좀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텐션을 유지하라입니다. 저희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모든 인체의 근육들은 세 가지의 수축 형태를 띠면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짧아지는 형태의 단축성 수축, 그리고 길이가 변하지 않는 등척성 수축, 그리고 늘어나지만 끈끈하게 늘어나는, 장력을 가지고 늘어나는 형태의 신장성 수축, 이 세 가지 형태의 수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힙 발달에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이 이 세 가지 형태의 수축을 할 때 텐션을 잘 유지를 하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좀 늘리면서 천천히 버티는 형태의 수축도 가져가시고 어느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엉덩이의 자극을 유도하는 등척성 수축도 집중을 해서 해주시고요. 단축성 수축도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단축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하나의 수축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엉덩이의 자극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에 계속 텐션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만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의 수축감을 잘 느끼고 또 세 가지 형태의 수축 형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근육의 자극을 잘 느끼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뇌와 근육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뇌와 근육의 연관성을 잠깐 짧게 얘기를 하고 운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근육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운동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운동 피질은 특히 우리가 특정 근육을 쓰려고 할 때 그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나 운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특정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뇌가 잘못된 근육 그룹에 신호를 보내거나 너무 많은 근육에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뇌는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무게를 들어 올리자고? 그럼 어떤 근육을 써야 되지? 모르겠어. 이 근육 저 근육 한번 다 같이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약하다입니다. 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특정 근육을 타겟팅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뇌와 특정 근육 간의 서로의 신경 경로가 자주 사용됨으로써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뉴로머스큘러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는요, 당연히 이 연결이 아직 약해서 뇌가 근육을 정확하게 조준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타겟 근육의 정확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보조 근육이 주도권을 잡는다입니다. 초보자들은 특정 근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주로 주변 근육이 얘의 일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쓰려고 힙스러스트 같은 동작을 하는데 이 근육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햄스트링이나 허리 같은 근육들이 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협력근 우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각 피드백의 부족입니다. 우리 근육과 그리고 건 모든 이런 기관들에는 어떤 센서들이 존재를 해요. 이 센서가 뇌에다가 어떤 피드백을 보내서 자극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뇌가 그 피드백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육의 자극을 잘 느끼기가 당연히 어려운 게 초보자들의 현실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텐데 뇌와 근육의 연결을 계속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가지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천천히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느린 동작은 뇌가 이 동작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그거를 해석하는데 충분히 유리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 특히 운동 동작을 빨리 하기보다는 느리게 먼저 천천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동 관련해서 많이 영상들을 찾아보셨다면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마인드 머슬 커넥션입니다. 운동 동작을 하는 중에 어느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는 동작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근육을 내가 느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뇌가 내가 이 근육에 자극은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이 근육을 내가 지금 써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뇌가 나중에는 그 근육과 뭔가 연결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거울을 보면서 시각 정보를 받으면서 운동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가벼운 무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시면 다른 헬창분들이 무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극이 돼서 나도 이 정도는 들어야지 하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거운 무게는 당연히 잘못된 근육을 사용하는 거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게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반복과 꾸준함이 필수겠죠. 당연하게도 반복적으로 그 근육을 자주 쓰다 보면 뇌가 그 근육을 더 잘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신경경로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결국 엉덩이 근육과 뇌의 팀워크가 아직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잘 인지하시고 꾸준하게 한번 천천히 수행을 해보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엉덩이 근육의 강한 자극과 근육통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덩키킥입니다. 덩키킥을 할 때도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정확한 동작을 하시는 게 엉덩이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덩키킥이라는 동작을 안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관절 운동들을 할 때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넣어서 한다면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덩키킥이라는 운동을 초보자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덩키킥이라는 운동 동작 자체가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엄청 비대해지게 만들거나 힙업이 엄청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덩키킥이라는 운동 자체가 부하를 아주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엄청 크게 만들어주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 잘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복합관절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서 선피로를 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운동인 건 확실합니다. 다른 관절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엎드린 자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무릎이 뒤로 많이 가서 고관절이 약간 펴진 형태가 되거나 팔을 너무 위로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는 어깨 관절과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이 전부 다 90도가 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차주시는데요. 무릎 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찰 때 다리를 이렇게 뻗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뻗는 것도 엉덩이에 자극을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동작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다리를 위로 정갈처럼 들어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발끝을 당겨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끔 이렇게 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동작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 동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젖히는, 다리를 올릴 때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되시면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허리 근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서 엉덩이 수축을 느끼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허리의 움직임이 없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하시면 손으로 배를 잡고 배에 좀 압력, 복압을 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요가 블럭 같은 것들을 요부, 허리에다가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허리에 올려놓은 요가 블럭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든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신전해서 덩키 케이크를 유도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요가 블럭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허리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자극을 더 집중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동작은 힙스러스트예요. 힙스러스트인데 오늘은 벤치 대신에 짐볼을 사용해서 힙스러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짐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벤치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짐볼을 사용하셨을 때 이점 중에 하나는 목이 좀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워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제가 눌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꺼지고 머리를 딱 대기 좋은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는 짐볼을 초보자분들한테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자, 힙스러스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관절, 고관절 완전히 펴져 있어야 되고 발목도 이렇게 90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척성으로 한번 수축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엉덩이를 쭉 들어 올리신 다음에 최대한 버텨 보시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엉덩이를 쭉 폈을 때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내가 엉덩이 근육 수축만으로 고관절을 피는 각도가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짝 고관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위로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허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엉덩이 근육의 텐션을 허리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고관절을 조금 더 내려서 내가 고관절을 필 수 있는 각도까지만 펴서 버텨보시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이때 또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조여주시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등척성 수축을 했을 때 허리 근육이나 햄스트링이 과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힙스러스트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를 기둥으로 쓰고 고관절을 잘 사용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고 당연한 일 같지만 현대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꼬리뼈랑 등이랑 머리랑 이렇게 세 부분이 이 PVC 바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척추 중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가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세가 너무 다 후부정하게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VC 바를 이용해서 먼저 척추 중립을 잘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이 척추 중립의 세 부분을 깨트리지 않고 고관절만 사용해서 숙여 보시는 거예요. 이 자세를 힙힌지 자세라고 합니다. 자, 힙스러스트를 할 때 역시 똑같아요. 누운 자세일 뿐이지 이 자세에서 척추를 기둥으로 쓰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접었다가 피면서 들어 올리는 게 바로 힙스러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힙스러스트 하실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척추를 분절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척추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척추를 움직이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좀 알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힙스러스트를 막 하시다가 허리가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는 고관절만 움직여서 해줘야 되고 고관절을 잘 움직이시려면은 선자세에서 이렇게 척추 중립을 잘 만들고 힙힌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힙스러스트를 해볼 거예요.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중립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해보시는 겁니다. 허리랑 이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는 하나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내렸다가 그대로 올려주세요. 아까 올렸을 때 등척성 수축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지 않았던 그 각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올리고 3초 정도 버텨주고 천천히 내리고 또 올려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동작 중에 하나일 텐데 사이드 레그 레이즈입니다. 이거는 중둔근을 타겟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 동작인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옆으로 누우셔서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관절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뒤쪽 사선으로 뻗어주시면은 중둔근의 후방섬유가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고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중둔근의 전방섬유와 그리고 앞에 있는 대퇴 근막장근이라는 근육은 좀 많이 사용하고 이미 계시고 좀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중둔근의 후방섬유가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레그레이즈 하실 때는 중둔근 후방섬유를 될 수 있으면 타겟을 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신 다음에 다리를 뒤쪽으로 차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수축 형태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렸을 때 최대한 올리고 3초 하나 둘 셋 내릴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템포를 가져가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중둔근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힙 운동을 할 때 힙에 좀 자극이 잘 안 가거나 좀 힙의 자극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고, 그런 꿀팁들을 엉덩이 활성화나 그리고 선피로에 가장 좋은 운동 3가지죠. 던키킥, 힙스러스트, 그리고 사이드 레그레이즈, 이 3가지 동작을 예로 들어서 동작의 좀 디테일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운동 영상인데 갑자기 왜 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뇌와 근육은 당연히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근육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뇌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고, 근육에 자극이 안 가는 이유는 뇌와 근육의 팀워크가 아직 잘 끈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재밌는 관점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에게 너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